이런 부분에서 절개를 할 거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쌍꺼풀 수술은 크게 수술 방법 4가지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성형외과 대표원장 남경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쌍꺼풀 수술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사실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의 경우 환자분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수술하시기 전에 라인을 어떤 라인을 내가 어울릴까, 인라인, 인아웃, 세미아웃, 아웃라인, 이런 라인 종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트임을 해야 되는지, 앞 트임을 해야 되는지, 뒷밑 트임 같은 것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건데,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건 이제 수술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게겠죠. 이제 수술 방법은 크게는 쉽게 절개, 비절개 이렇게 구분하죠.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절개는 절개도 있고 부분 절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절개는 매몰법, 사실 매몰법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요즘 자연유착이라고 하는 자연유착 쌍꺼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흉터이실 거고, 두 번째는 붓기 때문이겠죠. 절개 같은 경우에 흉터에 부담도 안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좀 더 많고, 짝짝이가 될 확률도 조금은 더 높고, 그 다음에 붓기 같은 경우도 빨리 회사에 휴가를 잠깐 쓰고 수술하시는 분들 경우에 붓기가 이제 절개 같은 경우에 좀 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개를 할 거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쌍꺼풀 수술은 크게 수술 방법 4가지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절개 쌍꺼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절개 쌍꺼풀, 그 다음에 부분 절개, 그 다음에 비절개인 자연유착,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개, 비절개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절개는 잘 안 풀리고 비절개는 잘 풀린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을 사실 저희가 상담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거,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피부 여유가 많은지, 그래서 피부가 이제 여유가 많으셔서 피부를 좀 잘라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지, 눈 뜨는 힘이 매우 약하신 분 같은 경우에 눈매 교정을 좀 많이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내가 피부를 많이 잘라야 되느냐, 피부를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느냐. 이제 비절개로도 이제 피부를 안 자르고 비슷한 모양을 대부분은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대략 보이는 쌍꺼풀이 한 2mm 정도를 원한다. 이럴 때 이 사람이 피부가 되게 길단 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mm 정도의 쌍꺼풀을 원할 때 라인을 되게 높여야겠죠. 또 이제 눈이 좀 들어가신 눈이거나 아니면은 눈이 좀 돌출된 눈이시거나, 이런 눈 모양에 따라서도 라인 높이는 달라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쌍꺼풀 라인을 이제 피부를 안 잘라내고 무작정 라인의 높이로만 결정하시게 될 때, 라인이 너무 높게 되면 문제가, 같은 두께의 쌍꺼풀로 보이더라도 이 쌍꺼풀이 좀 더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좀 두툼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쌍꺼풀이 두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쌍꺼풀이 좀 두툼해 보이느냐 안 두툼해 보이냐는 그 쌍꺼풀 두께에 따른 볼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라인을 높여 대략 한 1cm 이상으로 라인을 만들어야지 쌍꺼풀 라인이 나올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조금 잘라서 라인을 좀 낮추시면서 원하시는 쌍꺼풀 모양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가 처지신 중년분들이나, 그 다음에 쌍액, 쌍테이프 등을 많이 써서 피부가 좀 늘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이제 비절개를 하실 경우에는 라인이 이제 좀 주름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늘어진 피부를 조금 잘라내고 고정을 하시는 게 쌍꺼풀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눈매 교정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우리가 눈이 크다고 말할 때 단순히 쌍꺼풀 두께랑 눈 크기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눈이 커지는 건 아니고, 눈이 커지려면 이제 눈매 교정이랑 그 다음 트임 같은 걸 해야 결국 눈이 커지실 수 있어요. 이때 눈매 교정의 양이 많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눈뜨는 힘을 많이 키우셔야 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나 부분 절개를 이용해서 눈뜨는 힘을 충분히 교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을 좀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간략히 만든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피부 절제가 먼저 필요한지, 피부 절제란 말은 피부를 잘라야 되는지, 두 번째 눈매 교정의 양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4가지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저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절개, 부분 절개, 자연유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피부를 절제를 하지만 쌍꺼풀의 고정은 자연유착과 동일한 방법으로 쌍꺼풀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유분의 피부는 잘라주고 고정은 자연유착법으로 해서 이제 회복이 사실 절개기는 하지만 이제 자연유착과 거의 비슷한 회복 기간을 가지시기 때문에 피부는 자르셔야 되고 하지만 나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붓기가 최대한 빨리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뜨는 힘은 적당히 좋으신 편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절개 쌍꺼풀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는 메모를 할 거야 아니면 절개를 할 거야 상담하실 때도 무조건 메모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모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정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